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세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새에 3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참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도 좋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함께 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강남 얘기로 이어드립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저희 1부에서는 강남 얘기로 가득 채워드릴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1부 순서 2분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가 드디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시작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변도로 해서 공급량을 현재 계속 줄이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물량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고요. 일단 재건축에 관련된 물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합니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요. 그리고 재개발 물량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물량이 한 13만 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2025년도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1년 6개월짜리 시장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장도 연임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 서울시를 조금 더 물건 공급부터 더 원활하게 해주고 정비 사업이라든가 적체됐던 지역들을 굉장히 또 어느 정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갈 길이 멀죠. 서울시의회라든가 현재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만 당연히 공급량도 그만큼 얘기한 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2021년도 5월 26일 날 발표가 됐죠.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해서 6개 정도의 현재 규제 완화를 하겠다. 대무습 뽑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를 해서 또 그것 등을 비롯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열악한 지역들, 가장 먼저 손을 써야 될 지역들부터 먼저 시작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먼저 손을 대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또 폐지를 해서 또 공공기획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기획 자체를 현재 공공성을 강조한,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익성이 강조된 상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현재 공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와 줘야겠죠. 공공시설들, 복지회관부터 해서 기본적인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 재건축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획, 공공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기획을 먼저 도입을 해서 지정 기간을 5년에서 한 2년 정도로 2년 정도 짧게 단축을 시키고 주민동의 같은 경우도 동의율을 높이고 실제로 중간에 있는 필요 없는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실제적 노후도가 심각한 해제 구역은 또 신규 지정을 하겠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 시장 부임 시절에 한 650군데 정도 되는 재개발 구역을 전면 다 해제를 시켰죠. 해제시키거나 현재 실제로 자진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지정 취소가 된 적도 있고 직권으로 말소된 적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다시 재지정하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2종에는 7층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지에 똑같은 용적률과 건물에도 불구하고 7층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했을 때 보통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저층 중심으로 해서 4, 5층짜리 연립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들이 현재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7층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7층 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게 가장 소규모 정비사업이 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7층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층에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 추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25개 이상 구역을 또 새롭게 발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2025년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죠. 13만 가구. 또 재건축 현재 물량이 한 11만 가구 해서 총 24만에서 25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2025년도까지의 목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주거정비 지수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단어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의 어떤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재정비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이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필수 항목은 노후가 얼마가 됐는가 봤을 때, 동수로 따졌을 때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진척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구역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거나, 이건 3,000평 이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필수 항목, 법정 요건은 이제 갖춰진 겁니다. 거기 이제 선택 항목은 노후도가 연면적 3분의 2 이상이 되거나 주택 접도율은 실제적으로 이 도로와 접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접도율이 40% 미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래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구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 현재 차로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골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접대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율이 40% 미만이거나, 과소 필지, 실제적으로 10평, 20평도 안 되는 조금만 필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0% 정도 되거나, 또는 현재 호수 밀도, 인구 밀도 높을 수 있죠. 현재 실제로 저층 주거단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60세대, 헥타르당 60세대 미만이거나 이렇게 되면 선택 항목, 필수 항목만 어느 정도는 채워지게 되면 재개발은 가능하고, 거기에 선택 항목만 들어가면 이제 여태까지 재개발이 가능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주거 정비 지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필수 항목에 노후도가 연면적이 60%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현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 진행되는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70점 이상 되는 지역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다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주민동의가 40점, 도로 연장률이 15점. 그러니까 선택 항목에 과소필지라든가 주택 접도율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점수로만 따지는 거죠. 노후도가 얼마가 되고 세대 밀도가 얼마가 되고 또 현재 주민 동의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점수를 배분을 하는데 70점이 넘지 않으면 재개발이 승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2015년도부터 쭉 6년 정도를 쭉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거정비 지수를 딱 포함시키게 되면 14%로 줍니다. 물량 자체도 없고요. 그 물량에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여태까지 재개발 물량들 그만큼 확보가 안 됐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박훈 시장이 2015년도부터 발표했던 내용, 2025년 2025 현재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됐던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 건수는 0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서울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신도시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들 다시 멸실시켜서 높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비 사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비 물량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주거정비지수제 운영에 따른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뭐 대상지 선정 기준에 뭐 대지 면적이 일반 평방미터 이상 이내, 또 노후동수 3분의 2, 노후도 연면적 60%, 주민 동의율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고요. 평가 점수 충족은 말씀드린 대로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면적, 노후도, 주민 동의. 그래서 주민 동의가 40점, 그다음에 노후도가 비율이 30점에서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로 떨어진다거나 노후도가 비율이 그들이 봤을 때 안 맞는다 한다면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현재 재개발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정 취소되거나 아니면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구역만 지정됐다가 여태까지도 구역이 형태로 남아있는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뭐 유명무실하죠.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지역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이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인데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만 밟는데 5년이 걸립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만 5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6개월 동안은 주민 제한이라든가 사전 검토를 하고요. 주민 제한이라는 얘기는 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고 주민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는가 따져주겠죠. 또 검토는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할 테고 그게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립니다. 1년 걸립니다. 1년. 그리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데만 10개월.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만 10개월, 20개월 걸립니다. 이게 다 어디서 했냐면요. 해당 지역의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한 겁니다. 노원구면 노원구,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성북구면 성북구 이런 자치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정부역 지정 절차, 법정 절차만 하는데도 12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총 5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걸 2년으로 단축을 한다. 현재 주민 제한과 사전 검토는 4개월로 축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기초생활권 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자치구에서 했었던 부분을 공공기획으로 전면 도입을 해서 이거 누가 하느냐?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한 후에 그 지역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4개월로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4개월과 4개월, 18개월에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도 현재 12개월을 6개월로 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2년이면 끝나는 사업이다. 끝나는 이게 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그만큼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죠. 5년에서 2년으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속도는 그만큼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재개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준비 단계가 있고 시행 단계가 있고 관리 처분이나 그다음 완료 단계가 있으면 거의 재건축도 비슷하지만 사업 준비 단계에만 보통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기본 계획 수립돼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데만 4, 5년 걸리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분양 공고 이런 것들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 처분 단계 관리 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제 이주하죠. 이주하고 착공 들어가죠. 그게 2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준공 및 입주,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3년에서 4년. 이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뉴타운이라고 하는 사업들, 뉴타운 사업이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뉴타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범단지가 어디냐? 은평, 기름, 왕십리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역이죠. 입주까지 총 9년 걸렸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기름 뉴타운이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12년 걸렸다. 이렇게 보면 굉장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현재 해당 지역의 소유권자들도 바뀔 수 있을 테고요. 사망하거나 상속되거나 증여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되는 부분 때문이라도 사업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주민 동의율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 현재는 주민 제한을 받아서 동의율이 10%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주민 제한 받아서 동의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주민 동의가 30%까지 되면 그러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동의율 50%에서 50%가 돼야지만 진행됐던 부분을 얘를 없애버리고요. 얘를 폐지해버립니다. 30%만 딱 되면 30% 정도만 동의를 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동의가 3분의 2 조건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3분의 2는 거의 한 90, 80% 정도의 동의율을 받아서 이건 유지하되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으로 그냥 하나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제한이 시작되게 되면 타당성 조사보다는 정비계획 수립에서 공공기획이나 정비계획으로 두 단계로 끝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면 어느 지역이 과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현재 어느 누군가 예상을 하고 언론 매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옵니다. 한남 뉴타운부터 성북이라든가 기름 이런 지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우린 통계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저층주거단지나 열악한 지역이 어딘가로 봤더니 서남권과 동부권입니다. 서남권과 동부권의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요. 인구 밀도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층 주거단지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저층 주거지 해제 구역을 총 316개소로 잡고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을 170개로 잡았을 때 거의 54% 정도가 실제적으로 동부권과 서남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현재 은평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도원구,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지역들을 현재 해제 지역 정비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현재 정비지역으로 진행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다시 정비 사업 지역으로 재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컨대 저 두 지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에 있는 7층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2종에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실제적으로 325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서 일반 2종과 그냥 2종이 포함된 비율이 43%나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2종이 갖고 있는 이제 주거지면서도 2종이면 같은 2종인데 한데 7층 규제가 들어간 지역이 61%가 되고요. 나머지가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에서 규제를 딱 그만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라고 써 있는 규제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7층 이상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 7층이라고 하는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서 25층 이하까지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61%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1% 정도의 물량들이 그만큼 더 확대가 되고 그만큼 물량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테고 임대료 조정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 특히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가격이 안정화된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절차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발표했죠.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 변경 주민 공람을 합니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을 다 움직이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 의견 정치,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서울시의원 중에 현재 민주당 소속이 거의 9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견 청취를 받아서 여기서 의견 청취가 되고 일반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열립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9월 달에 그 기본계획 변경을 하겠죠.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달, 그리고 재개발 공모 추진이 2021년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이런 계획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지역들에 이제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는 현재 그 이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기 소유가 집중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현재 막아낼 것인가 봤을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양도 금지 시점이 실제로 관리 처분인가 때면 현재 양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못하게 한다. 조합 설립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양도 금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전진단만 통과가 되게 되면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대 차익과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허름한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기초원가가 들어간 물건들 그만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거기에 투기 수요만 그만큼 적절하게 차단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량 늘리면서 가격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2025년도까지 현재 계획 잡은 대로 물량 확보하고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 서울시에도 가격 안정화 조건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소장님, 우리 세미나 또 상담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세미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정책 변화, 세금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죠. 대선을 앞두고 공약 사업 1호가 바로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화 상담을 통해서라든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대1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셔서 상담 안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강남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서초구 서초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과는 걸어서 9분 정도, 시세가 5억 4천에서 6억 5천 잡혀 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주거 환경 좋고요. 그 주변의 여건들이 워낙 고급스러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여건 더욱더 좋을 겁니다. 현재 준공 서류가 접수된 현재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존 면적이 40.5제곱미터부터 테라스가 있는 공원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진 주택이고요.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 9천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가는 고급 주택가, 거기에 8학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주거 환경에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면서 뭐 재테크 상품으로나 실거주 여건으로 충분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2호선, 현재 교대역 2호선, 3호선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 현재 실제로 수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한 2, 3분 거리고요. 오른쪽으로 강남과 현재 연결된, 왼쪽으로 서초 방백권역, 그다음 오른쪽으로 강남 역삼의 테헤란로 강남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들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8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 환경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세비섬과 예술의 전환 연결되는 현재 특화된 가로수길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앞으로 더욱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외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현재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뭐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종합병원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현재 완결된 지역이다. 또 그 주변에 서초동에 이제 서초 IC부터 해서 반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주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테헤란로부터 강남대로까지 연결되면서 업무단지가 또 추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인구 구성이라든가 유동인구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현재 부추긴다 보셔야 되고요. 나부터미널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현재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죠. 그만큼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 9천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실제적으로 신축이면서 강남 서초에서 가장 월등한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서초동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3분 정도 거리, 시세가 3억 1,700에서 4억 6,300입니다. 지금부터 역삼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2호선 역삼역 끼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테헤란로 역삼역 도보 3분, 강남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주거와 업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삼역,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면서 전용 면적 26.19제곱미터 이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개발 압력, 이것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강남역과도 현재 거리가 3, 4분 거리, 역삼역도 마찬가지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곧 개통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또 롯데타워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와 연결된 업무시설, 현재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기타 현재 워낙 많은 업무시설들이 많은 지역들,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당연히 개발이 이제 전철역과 중심으로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 2030 젊은 신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젊은 수요들의 또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오피스텔들 같은 깔끔한
깔끔한 주택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세라든가 아니면 업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그 주변은 교통시설들이 워낙 좋죠. 교통, 업무, 교육부터 해가지고 연결된 어떤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100% 이제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프라 구축이 완결되면서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광역 전철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재 거주 편의성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그 주변의 상업지역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타 지역에서 볼 수가 없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앞으로도 그만큼 높아질 거다 보셔야 되고요.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업무시설을 같이 만들어지고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과 현재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따라서 그 주변에 필요로 하는 주택들이라든가 한 업무시설들이 그만큼 많아질 겁니다. 유동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잠실과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에 연결되는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정비권역, 송파부터 해서 지하권역 개발하는 현재 영동대로 현재 GTX ABC 노선까지 연결되고요.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피스와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또 기타 업무시설까지 만들어지면서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지하 구간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결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SRT부터 KTX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교통 여건이 허브 역할을 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역과 강남역 연결되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구 단위 계획부에 연결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죠.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700에서 8,300만 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상 실투자 금액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실물 확인할 수 있는 초역세권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역삼동 얘기까지 강남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대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8분 26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갑니다. 지역 좀 볼게요. 먼저 가실 곳은요. 서울의 중심이면서 주거 공간 정말 귀한 곳, 네, 중구 황학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학군의 메카죠. 양천구 목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요. 정말 주거 공간 정말 희소한 곳, 중구로 갑니다. 황학동이고요. 1호선, 6호선 환승하는 동묘암역 그리고 신설동역 가능한 위치입니다. 3룸 아파트를 만나볼 건데요. 시세가 4억 9천에서 4억 9천5백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저희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의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10억이 20억이 되고 15억이 30억이 되고 또 20억이 40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빌라 이런 쪽으로 또 올라서 이제 그 바꿔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파트 가격보다 빌라야 다세대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상승폭이 좀 적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덜 가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복지점을 쥐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다세대 빌라 이쪽으로 좀 이렇게 겨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황학동에 대한 그 아파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황학동이라는 부분은 중구죠. 중구 황학동에 대한 부분은 서울의 중심에 지금 다양하게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황학동입니다. 역세권으로 본다면 1호선, 2호선 또 내지는 1호선, 6호선 동묘역, 신설동역 또 우이신설역이 신설동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그 커터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룸입니다. 지금 현재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조금 이제 그 기계식 주차와 1층의 주차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투룸과 3룸으로 겸비되어 있는데 10층 건물입니다. 10층이고요. 세대수는 모두 40세대 한 동짜리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실사용 면적이 거의 20평이 넘는 3룸입니다. 2룸과 3룸으로 겸비되어 있는데 모두 시스템에 지금 현재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요. 풀 옵션은 요새는 거의가 다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따른다면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건물인데 지금 3룸 4억 9천에서 4억 9천 5백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5,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황학동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입니다. 중구 황학동은 거의가 70% 이상의 지금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서 이곳에 지금 한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거 공간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황학동, 중구 황학동 교통면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녹지라든가 편의시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의 인프라를 갖춰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세운상가 재개발이 지금 한참 뜨고 있죠.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신당동 뉴타운으로 인해서 도심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호재가 나름대로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 많은 곳입니다. 중구 안에서 저희 얘기 풀어드리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뭐 익히 아실 만한 곳입니다만은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신당역에서 지금 현재 가고요. 동모역에서 앞으로 오는데 2호선, 1호선, 6호선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까지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전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철을 타고서 지금 현재 2호선은 순환이죠. 또 이거 6호선 또 내지는 5호선 모두 만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시내에 간다라고 우리가 자동차를 접근한다라고 해도 바로 옆에는 뭐 동대문, 종로, 시청 모두 금방 갈 수 있고요. 또 강남을 간다라고 해도 강남에 지금 현재 금호대교나 한남대교를 지난다면 뭐 20분 안에 모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앞으로의 전망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2호선 6호선, 5호선, 3호선 모두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십리 뉴타운 바로 곁에 있죠. 왕십리 뉴타운. 여기 황학에 지금 거울 있고 이곳에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라는 부분이 있고 황학동에 지금 현재 도매가 있는데 강남 압구동동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로 인해서 지금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이곳에는 거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황학동의 주방기구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상업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개발 호재로서는 황학동에는 먹자 거리로서 지금 현재 개발될 그런 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그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이곳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게 이 안에서도 갇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권도 형성되어 있고 업무 지역도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지만 또 내지는 이곳에 풍물시장이죠. 풍물시장 신설동의 동묘 앞
앞에 또 여기 신당동역에 모두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지만 이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학교들도 지금 명문 대학교들이 있죠. 서울대학교라든가 여기 한성대학교 또 성균관대학교 여기 보면은 뭐 그 동국대학교죠. 바로 이제 뭐 전철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양대학교라든가 조금 넘으면 경희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나 또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 충분하게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 호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중구와 같이 붙어 있어서 이곳에서 지금 개발하는 부분인 건데 서울의료원이 지금 현재 미공당 부지라든가 서울의료라든가 서울중앙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 특구 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공단이라든가 이곳에 지금 현재 국제 의료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패션 문화 관광지구로도 가는데 현재 여기에 패션에 지금 현재 어우러져 있는 이 건물들만 해도 30층이 넘는 게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시 공연 숙박 개발로서 고용 창출로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DDP로 지금 옛날에 서울운동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창작문화예술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어서 패션쇼라든가 또 창작문화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지만 한양공고부지라든가 국립의료부지라든가 미경당 부지라든가 경찰기동대 부지는 또 이렇게 지금 동대문고와 지금 현재 중구가 어우러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종로구에는 세운상가가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지금 한참 관리 처분이 돼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종로에서부터 태계로까지입니다. 원래 여기가 거의 50년이 넘는 그 주상복합으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상권과 아파트 주거가 같이 겸해져 있었습니다만 너무 노후도가 높고 이곳에서 지금 가면 너무 이렇게 캄도 작아서 개발될 수 없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만인 그런 부분인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호텔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상가라든가 업무시설이 지금 4차 그 산업혁명기지 IT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요.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한참 개선이 되죠. 바로 건너편에는 종묘가 있고 또 뒤에는 그 남산이 태계로 쪽에는 남산이 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지금 거의가 지금 현재 2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서울 시내 지금 강북 쪽에 지금 서울 시내죠. 도심 쪽에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에서부터 동대문에 또는 지금 항학동까지 이렇게 지금 개발 호재 나름대로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 얘기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 살펴봤습니다. 중구 황학동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금액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금액은 지금 항학동의 3룸입니다. 우리가 이 투룸으로 인해서 아파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투룸은 많습니다. 원룸과 투룸은. 하지만 이 3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귀하다라고 보는데 21평에 달하죠. 21평에 달하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지금 5억이 안 되는 4억 9천에 4억 9,500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가 4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예정된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금액 구조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중구 황학동에서 3룸 아파텔이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의 메카죠. 양천구 목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등촌역과 염창역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시세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군의 힘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동이에요. 자,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양천구 목동은 그야말로 학군에 지금 8학군하고 같이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신시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도 많은 2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구시가지에는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로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듯이 목동을 말씀을 드릴 건데 9호선 등촌역입니다. 염창역하고 등촌역의 사이에 있는데 염창역은 급행의 역세권이고요. 역세권에 지금 현재 간다 보면 한 250m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인해서 개발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250m에 달하면 우리가 이사대책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했는데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700%까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역세권 개발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세대입니다. 24.46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5,500에서 1억 6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에서 2억이 안 되는 1억 5천에서 1억 6천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또 매력이 있다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된다라 부릅니다. 우리가 1억 미만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기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미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1.1%면 가능하고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금액이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 목동에는 나름대로의 1억 미만의 서울 시내 양천구에 1억 미만의 주택이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주택수에 간주되지 않는 그런 주택이고요. 목동에는 지금 풍부한 주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또 내지는 9호선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생활에 대한 부분, 학군에 대한 부분 굉장히 훌륭한 목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동에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본다면 여의도라든가 마곡의 업무지구라든가 지벨리, 특부를 우리가 직접 근접지의 입지 조건으로 상당히 갖춰져 있는 역세권의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저희 이제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얼마만큼 거주하기 좋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목동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죠. 여기는 지금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에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유명 학군 지역으로도 밀집되어 있고 빌라촌이라고 하지만 다세대촌이고 빌라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주택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입지 조건을 본다라고 해도 9호선 타고 등촌역에서 바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서부 간선도를 타거나 올림픽대로를 탄다거나 해도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고요. 전철을 이용한다면 9호선입니다.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고 김포공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장이 돼서 우리 9호선만 되면 황금노선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황금노선에 속해 있는 목동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이렇게 목동에 대한 부분이 교통망이 너무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여의도도 8분이면 갈 수 있고요. 강남도 20분이면 9호선 타고 충분하게 급행 타고 갈 수 있고요. 홍대 상권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상암에 대한 부분 마곡산호단지 지금 현재 김포공항까지도 어디든지 사통팔달 9호선 한 번만 타면 이렇게 20분 안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업무지역이 갖춰져 있는 강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입주 조건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목동에는 개발 호재라고 보는데 목동은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서부터 보면 2호선에서부터 2호선, 5호선, 9호선 이렇게 갖춰져 있죠. 이렇게 길게 지금 갖춰져 있는 이 부분이 이미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 조건으로 인해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탈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금 이곳은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제한구로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매가 거래가 돼서 들어갈 수 있지만 투자로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곧 아마 1년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서 묶어놨는데 내년도가 되면 다시 또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여파로 인해서도 또 한번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A 노선
신거주, 구거주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동은 나름대로의 강남이라든가 9호선으로 인해서 가는 부분은 상당히 교통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이면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북으로 갈 때 뭐 이렇게 서대문구라든가 종로구를 갈 때는 상당히 교통편이 불편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광북 횡단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북의 동서간에 지금 개선 효과로 인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데 청량리 목동까지 가면 19개 노선이지만 이게 9호선 GTX라든가 KT 가는 것 13개 노선을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광북 횡단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국민대에서부터 목동까지 오려면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2028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신월 IC까지의 지금 현재 제물포 지하화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지요.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인데 인천 가는 부분이라든가 부천을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서부 고속도로로죠. 서부의 고속도로를 탄다라고 해도 너무 교통체증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목동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4차선입니다. 논스톱으로 지금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는 지화되는데 지상에는 공원화가 돼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르는 신월 IC까지 가는 부분이지만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서부 고속도로죠. 서해안 고속도로죠. 서해안 고속도로도 같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재건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재개발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동에 지금 현재 가려면 교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림픽도로를 탄다거나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로를 탄다거나 또 내지 강북도로를 탄다거나 했었을 때 너무도 밀려서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때 퇴근 시간이면 거의 1시간이 넘게 교통체증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월드컵 대교가 지금 현재 올해 개통 예정에 있거든요. 이 월드컵 대교는 가양대교에서부터 여기 양화대교 사이에 성산대교 사이에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대교 지금 한자 보면 너무도 이렇게 멋스럽게 이 교각은 다 들어섰고 개통 지금 시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아마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도 금년도 아마 8월 달에 개통 예정이 되는데 왕복 6차선이거든요. 지금도 서해안 성산대교에 가려면 쿨렁쿨렁거리고 공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6차로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변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렇게 큰 도로에 진입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올림픽 대교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한강 다리가 놓인다라는 게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 호재를 고스란히 안아가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의 재건축 사업, 어디론가 이제 재건축 이주를 하게 될 텐데 가까운 곳에서 너무 학군 좋은 곳이니까 멀리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혜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금액 구조가 대표님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금액은 지금 현재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금 공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1가구, 2가구, 3가구였었을 때 임가구였었을 때는 내가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취등록세를 내지만 2가구가 되면 벌써 8%가 되거든요. 8%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하고 우리가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심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택에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현재 1억 5,500에서 1억 6천입니다. 지금 양천구 목동에서 지금 2억 미만의 건물과 이렇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물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희귀하다라고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지금 현재 전세는 1억 2천에 들어 있어요. 1억 2천에 들어 있고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5층이고요. 5층이고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은 해서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가능하고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어떻게 세미나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2021년 유만 부동산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이 됩니다. 1:1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추천 지역의 임장 활동도 함께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이 됩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